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기 영어 노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어린 시절의 영어 노출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서로 혼재되어 쓰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부모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링구얼,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제가 지금 저희 아이 혜인이와 함께 하고 있는 영어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혜인이와 제가 하는 영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이링구얼,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부터 볼게요. 우선 바이링구얼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영영사전 3개를 참고했습니다. 정의가 아주 같지는 않지만 공통된 키워드가 보이시죠? 이번에는 한글로 이중언어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을 이중언어자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전부 종합해보면 바이링구얼이란 두 언어를 같은 정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나 혹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링구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표 영어에 관해서 네이버 사전이나 국립국어원 모두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붙인 이름이라는 거죠. 온오프 상에서 쓰이는 엄마표 영어란 엄마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어, 엄마가 영어를 배워서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영어, 사교육 없이 엄마가 영어 리소스를 제공하는 영어, 영어 DVD나 유튜브 혹은 영어 책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영어, 이러한 식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이링구얼과는 달리 아이의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취학 전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엄마표 영어의 개념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그런지 그 개념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대중적인 용어인 것 같네요. 저는 이 엄마표 영어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선 주체가 꼭 엄마일 필요는 없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아직도 육아의 엄마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엄마표 영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 영어는 결국 바이링구얼을 지향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바이링구얼이지만 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 완벽한 바이링구얼이 아니라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말을 떼는 수준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바이링구얼을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죠. 힘든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환경도 아니죠. 또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일은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 영어 조기 교육. 먼저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조기 교육이란 지능 발달이 빠른 학령 이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정의에서 시작해야죠. 이렇게 보니 바이링구얼,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은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저희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영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아이와 하고 있는 영어는 바이링구얼 내지는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영어 조기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조기 교육은 지능 발달이 빨라야 하는데 저희 아이는 지능 발달이 특별히 빠른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평범합니다. 현재 29개월 학령 이전의 어린이는 맞아요. 일정 교과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쓸 때 교과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지는 않듯이 저도 아이에게 영어를 쓰면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이와 그때그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언어로 배울 수 있는 적기는 모국어를 배우듯 습득할 수 있는 어린 나이입니다. 효율이 좋다는 거죠. 습득이 되거든요. 이때 영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고 문제집 풀고 하면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합시다. 뭐가 또 문제예요? 대학 가고 사회생활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영어는 실제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더라는 말이죠. 실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는 얼마나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메일을 읽고 이메일에 답을 해주고, 여행지에서 브로셔를 읽고 이해하고, 이로 인해 그 관광지를 더욱더 깊게 감상하고 배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영어로 내가 보고 싶은 신작 영화나 미드 보고 즐기고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쓸 수 있는 영어를 해야 해요. 초중고 공부 열심히 해서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여서 그래도 다행히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잘 갔는데 다시 영어학원 다니면서 그제서야 진짜 영어를 배우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처음부터 사회에서 요구하는 영어를 해야 해요. 효율성을 보자는 거예요. 다시 조기 교육 얘기로 넘어올게요. 우리가 모국어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면서 조기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모국어 노출은 조기 교육이 아니고 제2 언어 노출은 조기 교육이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 교육이란 지능 발달이 빠른 학령 이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지능이 특별히 빠르지 않은 평범한 아이를 대상으로 교과 과정과 상관없이 일상에서 쓰는 말을 영어로 주고받는 것은 조기 교육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 아빠들은 미리 바이링구얼,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으면 꾸준히 가시기를 응원합니다.